2022년 1회 1과목 유통물류 일반 1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래 박스 안에서 설명하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성과 평가 방법이요. 옳은 내용을 고르라는 거죠. 일단 종업원의 성과를 특정 범주로 할당해서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S등급, A등급, B, C등급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성원의 성과가 다양한 분포를 보일 때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갈등을 피하려고 모두를 관대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유혹을 극복할 수가 있는 방법. 보시면 이제 5번의 강제 배분법입니다. 강제로 서열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일정 비율만큼 등급에 할당되는 인원수를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점수를 각각 등급별로 정해진 대로 분배를 하는 방법이 되겠죠. 아시겠죠? 행동관찰 척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피평가자의 어떤 행동 양식을 관찰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순 서열법은 직무 간에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다음에 쌍대 비교법, 임의로 두 개의 어떤 대상을 짝을 지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비교를 해 나가면서 평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박스 안에 있는 내용, 5번의 강제 배분법이 되겠습니다. 2번이요. 박스 안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중간상이 수행하는 분류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면 기역, 니은, 디귿이 있죠? 기역번 보시면 이질적 제품들을 색이나 크기, 용량 등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동질적 집단으로 구분하는 활동. 니은번, 다양한 생산자들로부터 제공되는 제품들을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도록 다량 구매해서 집적하는 활동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디귿번, 구매자가 원하는 소규모 판매 단위로 나누는 활동이에요. 아시죠? 기억하고 디귿번이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구분한다. 그다음에 디귿번은 나눈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먼저 보시면은 기억번 같은 경우는 분류죠. 솔팅한다. 보통 이제 뭐 엑셀 기능 중에서 필터링 걸어가지고, 그죠? 필요한 데이터 집단군을 별도로 이제 색깔을 칠하거나 해가지고 분류해내는 방식, 그죠? 기억번은 이제 분류가 되겠고요. 디귿번은 나누는 것이죠, 역시.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 얼로케이션 해가지고 분배 작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역번은 분류, 디귿번은 분배가 되겠고요. 니은번의 수합인데, 수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다양한 생산자들로부터 제공되는 제품들을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도록 다량 구매해서 집적한다, 모으는 활동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아시죠? 그게 바로 수합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분류, 수합, 분배가 되겠죠. 3번이고,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조직의 일반 원칙 중에서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일단 조직의 공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부문이나 구성원의 충돌을 해소하고 조직의 재활동에 모든 활동의 내적 균형을 꾀해서 조직의 느슨함을 조절하려는 원칙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텐션을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일정 수준으로. 어느 한쪽이 조금 늘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압박을 가해가지고 그 느슨함을 좀 완화시키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하는 것이죠. 이름 그대로 5번의 조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에 이제 위양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까지 넘기는 거예요. 업무를 넘기면서 권한까지 넘겨서 그 권한을 넘겨받은 사람이 권한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업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고요. MRO, 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약자인데 MRO의 구매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MRO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필수적인 자재, 그죠? 원재료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약간 보조적인 것들이죠.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활동을 지원하거나, 그죠? 어떤 가공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자재 내지는 원재료들을 보통 MR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번 같이 대형 장비나 기계 등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설비를 포함한다. 근데 대형 장비나 기계 같은 것들은 주로 이제 메인이 되는 제품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장비나 기계 같은 것들은 MRO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번에 인력과 비용의 효율성을 위해 구매 대행 업체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죠? 이거는 이게 보조적인 자재나 원재료들이기 때문에 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량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조달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물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조달을 받아가지고 하기보다는 맡기는 거예요. 그죠? 맡기는 거다. 구매 대행 업체를 이용한다. 그다음에 2번에 작업 현장에서 임의적인 구매가 많아서 이에 대한 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라는 내용. 그다음에 4번에 부정기적인 구매로 인해서 수요 예측에 따른 전략적 구매 계획의 수립이 어려운 것이죠. 메인으로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필수적인 자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고 유지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5번에 적게는 수천 가지에서 많게는 수만 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를 위한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은 3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인데 고객 서비스 특성에 대한 품질 평가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내용이고, 보통 이제 그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서브 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서브 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중에서 옳은 거를 골라라 라는 것이죠. 옳은 것은 일단 1번의 유형성이에요. 서비스나 장비, 그죠? 그다음에 도구, 시설 등과 같은 물리적인 구성에 대한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제 신뢰성 하고서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라고 했는데, 이 뒤쪽에 나오는 설명은 신뢰성과 관련된 설명이 아니고요. 아래 3번에 보시는 반응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응성에 대한 설명이고, 그다음에 3번에 지식과 예절 및 신의 등 직원의 능력에 따라 가늠되는 특성. 이거는 뭘까요? 반응성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확신성이에요. 확신성. 확신성. 그다음에 4번에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배려와 관심의 정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확신성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5번에 나온 것처럼 공감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5번의 계산의 정확성, 약속의 이행 등과 같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 제공. 이거는 뭘까요? 2번에 나오는 신뢰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옳은 내용은 1번이 되겠고요. 총 서브컬과 관련된 특성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유형성에 대해서 옳게 짝지은 거, 이게 정답이 되는 문제였는데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될 수도 있겠죠. 신뢰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번이고요. 아래 박스 안에서 회계 내용과 물류 원가 분석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물류 원가 분석의 특징, 그 중에서 구분을 5가지 정도로 해봤는데, 첫 번째로 이제 계산 목적, 그다음에 두 번째 계산 대상, 기간, 방식, 그다음에 할인 여부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실제로 물류 원가 분석에서 어떤 내용을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옳지 않은 내용이 5번에 할인 여부예요. 원가 분석과 관련해 가지고 할인 여부에 대해서 할인 계산을 한다. 하지 않습니다. 할인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을 한다. 나머지 경우 이제 물류 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다음에 대상은 물류원부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기간은 예산 기간. 그게 이제 회사마다 월별이 될 수도 있고 분기별이 될 수도 있고 반기별이 될 수 있다. 그죠? 연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산 방식은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옳은 내용이다. 결국에는 할인 여부는 할인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할인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이 돼줘야 된다. 다음 7번이고 재고, 운송, 고객 서비스 등의 상충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상충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뭘 하나 잘하려고 이렇게 좀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은 딴 데서 문제가 생기고, 그죠? 그 문제 생긴 거를 또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또 멀쩡하던 것이 다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죠. 결국에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재고 수준을 낮추고자 하려는 어떤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또는 반대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죠? 어느 한쪽을 수정을 하고 조정을 하려다 보면은 다른 쪽이, 다른 요소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동이 되게 된다. 그 내용을 봤더니 5번에 낮은 배송 비용을 지향하는 것이 뭡니까? 쫓아가는 것이죠. 낮은 배송 비용을 위해서 자꾸 업무를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고객 서비스 수준의 증가를 가져온다. 낮은 배송 비용을 지향한다. 그러면 이제 배송에 있어가지고 돈을 좀 아끼고 싶다는 것이죠. 돈을 아끼다 보면 어떻습니까? 확실히 어떤 서비스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적 측면에서 고객 서비스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배송에 돈을 덜 투자하다 보면은 배송이 지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측면에서 오히려 고객 서비스 수준이 감소하게 됩니다.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 서비스 수준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번 보시면은 재고 수준을 낮추게 되면은 보관 비용이 감소가 되고, 그죠? 재고가 한 100개 있을 때하고 10개 있을 때하고 보관 비용이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료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걸 취급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다음에 2번에 재고 감소는 주문에 적시 대응하는 조직의 능력을 저하시킨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재고 수준을 잘 일정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갑자기 고객 주문이 한 100개가 들어왔는데 우리 창고에 있는 물량은 한 30개밖에 없어요. 그죠? 나머지 부족한 70개만큼은 빨리 어디선가 가져와야 될 텐데 그 가져오는 시간에 고객이 참지 못하고 계약을 파기하거나, 그죠? 갑자기 구매를 취소하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적정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 항상 고객 주문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7번 같은 경우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에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정보와 시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이 내용을 봤더니 일단 4번의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나머지 유통표준 코드의 보급이라든지 유통표준 전자문서 보급, 그다음에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보급, 그죠? 그다음에 점포관리 효율화를 위한 재고관리 시스템이나 매장관리 시스템 등의 보급은 유통정보와 시책의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4번에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적인 어떤 시책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